지금 보면 이 새벽 뭐 4시 반에 일어나셨다 했는데 이게 요즘 참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네. 굉장히 유행하는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네, 뭔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세 시간 온전히 뭐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죠. 그걸 네. 이미 실천을 하셨는데 이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미 체감하셨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건요. 기상연습이 아니고 나를 들어올리는 연습이에요. 어, 아침 시간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탄생을 의미하고요. 밤에 잠자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것도 매일 연습하느냐 엄청 중요하죠. 누가 막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왜 일어났는지 모르면 왜 회사 가는지 모르고요. 왜 밥 먹는지 모르고요. 내가 왜 하루를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하루를 산 것과 아는 하루를 산 게 되게 달라요. 기상연습이 아니고 나의 몸과 나의 뜻을 들어올리는 연습이죠. 이게 연습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미라클 모닝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잠자지 않으면 미라클 모닝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뭔가 숙면을 잘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3-4시간 자면서 계속하면 몸이 상하고 정신이 이렇게 맑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일찍 자는 거. 그러니까 아침 미라클 모닝은 사실은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수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아마 그게 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아, 저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 일에 정신을 뺏겨서 갈팡질팡하거나 뭐 판단이 흐릴 일이 없게 되는 나이다. 라고 해서 부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주변의 40대 분들 보면 오히려 우울 혹은 그런 슬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40대가 되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걱정이나 고민들 앞서서도 몇 가지 짚어주시긴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기대가 40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이 되면 뭔가 다 완성됐어야 돼. 네. 나는 완전히 뭔가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 여기에서 오는 압박이 되게 큰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상상했던 마음과 네. 내 현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괴리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못해서 그래. 나만 이럴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40대가 되게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40대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모든 사람들의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이 안에 생사화복이 있고요. 생로병사가 있고요. 다 이 안에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남과 동시에 손바닥이 아프듯이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건 나머지를 못 돌봤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뒤로 한 번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고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서 내가 몰입해서 무엇을 잔뜩 이뤄놓잖아요. 네. 그만큼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정이라 불러요. 밖에는 이걸 안 보여주죠. 이뤄놓은 것만 보여주면 네.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우울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다 안고 살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불안감은 정상이다예요. 나만 불안한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불안하고 조금씩 힘들고 그러다가 하루 지내고 나면 휴 하고 다음날 또 살고 근데 내 불안감을 예쁜 아이가 와서 조금 이렇게 재롱 떨면서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끼리 살아나가다가 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 가정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쉬운 불행은 우리 집 불행이에요. 왠지 아시죠? 겪어서요. 적응돼서요. 그러니까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시되 두 번째 절대로 또 40대에게 꼭 하시면 안 되는 게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비교하지 많이 말고 하시더라고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 40이 뭐라 그랬어요? 17살 빼면 몇 살이에요? 애기예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실제로 마흔은 23살처럼 꿈꿔도 됩니다. 다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 나이예요. 100세까지 가니까요. 우리가 50대, 60대에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을 인생 시계로 보면
24시를 100살로 봐요. 네. 태어난 게 0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24시, 그러면은 12시가 됐을 때 50이죠. 네. 그럼 40은 오전 11시죠. 아직 인생 시계로 봤을 때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40에 내가 60, 70까지 해나갈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디깅러가 되시면 돼요. 디깅러. 디깅이 뭐냐면 회사에서 디깅 하잖아요. 땅 파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죠.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만 파고 다른 땅을 안 파서 다른 땅이 개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땅을 파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혹은 회사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나이 70, 80까지 이 일을 해도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지금만큼 회사가 주는 명함 없고 이렇지만은 내가 주는 자부심이 있는 그 어떤 거를 미리 10년 정도 조금씩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 개발인 건가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현재의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조금 편편하게 개간해 놓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20대 때 이 회사 들어오려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공부로 이 땅을 개간해서 여기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땅도 내가 개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땅은 옛날이랑 종목이 달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외웠다고 누가 날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네. 내가 내 땅을 개간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깅러가 돼야 돼요. 계속 들이파서 뭔가 이렇게 내가 취미로 시작했는데 한 10년 했더니 10년 취미면요. 다 옆집 스승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옆집에 100명만 가르칠 수 있으면 먹고 사는 걸 우리가 커뮤니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디지털 세상이라 훨씬 더 가능해졌습니다. 맞아요. 아주 쉽게 자신만의 땅을 오프라인과 디지털 세상에 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같이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걸 그 피지털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요걸 잘 연결시킬 준비를 직장 다니면서 해요. 요새 왜 워라밸이라 그래서 함부로 밤 시간, 주말 시간 회사들이 침범할 수 없게끔 네. 제도적으로는 뭐 성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일주일에 6시간을 나를 위해서 누구든지 낼 수는 있어요. 맘먹으면. 사실은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40대 분들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네. 뭘 배우기에 내가 참 늦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뭐 40대는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독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네.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은 마음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그 아주 순간적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안 돼. 나는 40이야.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네. 봐요. 근데 자, 싹 봤더니 어머! 여기 기자님이 있잖아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못 본다니까요. 이걸 시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0에 시선을 바꾸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없던 시간이 생기고요. 없던 공간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아이,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따라가요. 내 시선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템포, 내 리듬, 내 속도,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료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나를 인생의 목표는 나를 남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남되게 하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쫓기고 불안하고 나를 나되게 할 때 적은 돈으로 나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된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 정도의 시간은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녁 시간이 안 되면 아침 새벽 시간이라도 반드시 1시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 두 번째,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인간은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럼 어디서 해야 그래서 될까요? 그 아주 작은 책상이라도 좋아요. 요만해도 내 거잖아요. 네. 아주 작은 책상이라도 내 책, 내 다이어리, 내 차 음. 한 잔 올려놓을 수 있는 내 몸과 이렇게 딱 맞는 공간 하나를 집안 어디야라도 만들 것. 음. 그래서 마치 그 리추얼 같은 거거든요. 앉으면 얘가 와서 너 왔니? 이럴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라.